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네. 격투 상담사 기자 네. ESTJ인 희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 연애풀이 콘텐츠 시작을 해보기로 했는데 우리 세범님이 그 첫 봤다가 되셨네요. 와, 맨날 유튜브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전화통화 해보니까 어때요? 약간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 세상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희원쌤이랑 이번에 내가 전화 연결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네. 있으셨을까요? 일단 ISTP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좀 회피형이고 저는 공포 회피형인데 제 연애사를 돌아보면 계속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다가 마지막까지는 약간 좀 도어 슬램을 하는 식으로 항상 연애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번 연애만큼은 좀 그렇게 연애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어슬램. 시청자분들이 영어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쉬운 말로 대화를 하기로 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미리 녹음으로 보내주셨던 내용이랑 우리 세봄님이랑 두 분 남자분 예상 유형 그리고 네. 이제 저한테 연애 자격 애착 유형 문항지 88문항짜리 응답해서 보내주신 거랑 봤어요. 우리 세봄님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인프제시고 남자분은 네. 입집이시면은 두 네. 분이 내향인 것 빼곤 다 정반대네요. MBTI는.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애착 유형이 문항지 응답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은 네네. 안정지수가 두 분 다 평균 수준은 되세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자존감이 두 분 다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은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나쁘진 않으세요. 다만 이제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예민한지 굳이 따져보자고 하면은 남자분이 조금 더 예민하신 성향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봉님이 좀 더 음. 감싸주는 연애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 미리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본인이 감싸주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좀 배려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쌓이고 계신 상황인 게 여기 문항지 답변에서도 보여요. 마침 이제 전화 연결 출연 찬스 되게 현명하게 잘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세봄님이랑 남자분이랑 두 분 다 이제 상황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인내심이 떨어져 있으신데 인내심이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잘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요거 이제 한정 자원이라서 마치 이제 휴대폰 배터리도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닳잖아요. 충전을 해주면 다시 충전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인내심이라는 자원도 이제 휴대폰 배터리처럼 방전이 되기도 하고 충전이 되기도 하는 한정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안 해주고 계속 쓰면 닳아버리겠죠. 인내심이라는 게 내가 잘 해주고자 배려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 내가 연애에서 상대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그럴 수 있고 평소 같으면 배려를 해줬을 부분을 뭐 이런 걸 내가 하냐 그러고 스킵해버리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내심이 두 분 다 좀 떨어져 있으세요. 자존감은 높은데 인내심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은 남자분 쪽에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뭐 그래서 세부님이 좀 더 케어를 해주려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내드렸던 건 애착 유형에 대한 문항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과를 굳이 보자고 하면은 세부님이 예상하신 것처럼 공포 회피형이 맞으신 것 같아요. 불안보다는 회피가 조금 더 높으세요. 그리고 남자분은 완전 찐 회피로 다 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결과 이렇게 나왔고 필요 솔루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담을 하실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질문하신 거 위주로 봐드릴 거고 문항지대로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의 상태를 꽤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본인을 공포 회피라고 상대분은 회피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제가 공포 회피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항상 상대방에 따라 불안일 때도 있고 회피일 때도 있고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불만을 속으로 축적을 해두고 있는데 그걸 표현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약간 클라이막스처럼 빵 터뜨리고 미안한데 헤어지자. 약간 이런 식의 항상 연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었을 때 전 여자친구가 불안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다 좀 하나도 이해를 못해하는? 예를 들어서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막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장난으로 아니?
난 안 보고 싶은데? 이랬나 봐요. 거기에서 여자친구가 엄청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해 하는? 왜 그러지? 약간 난 장난친 것뿐인데? 약간 이런 느낌? 평소에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평소에도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되게 많아요. 좀 전체적으로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네. 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사실 지금 이제 나는 이 점에서든 혹은 뭐 다른 부분에서든 이런 네. 부분을 내가 좀 그냥 참고 넘어가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으시다는 건데 네. 정확히 서운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다? 네. 지나치게 직설적이다? 사귄 지 며칠 안 됐을 때 제가 좀 살이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저에게 나 너가 살 좀 뺐으면 좋겠어. 내 이상형은 살 뺀 여자가 이상형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말은 안 했지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막 매 순간마다 혹시 내가 살이 쪄가지고 나하고 좀 스킨십을 덜 하고 싶은 게 아닌지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를 안 해주는 게 아닌지 약간 이런 피해망상에 자꾸 시달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한 번 말하고 그 이후로는 언급한 적이 없지만 그냥 그게 너무 제 발목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다른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서운하신 게 없으시고 뭐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난 내 맘대로 할 건데 약간 이런 반응도 좀 서운해요. 농담인 건 아는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싶은 느낌? 이게 나중 돼서는 언젠가 내가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서운한 포인트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정확히 내가 그냥 필터링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면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하고 기분 나쁘다. 근데 이 말이 안 떨어져요, 잘. 사실은 이제 세범님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남자분이 일부러 뭐 상처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한 말은 아닌 거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떠오른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일 텐데 그쵸? 근데 이제 세범님 입장에서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가 되거나 같은 말이라도 더 뭐 다른 표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게 뭐 어떤 의도인지 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사실 세범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검색하셔도 되게 잘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나전달법이라는 방법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확히는 뭔지 몰라요. 들어는 봤다. 나전달법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남자분이 어차피 그렇게 말하는 걸 당장 고칠 순 없어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합의가 된 내용처럼 당장 고칠 순 없지만 사후에라도 내가 말을 잘하는 방법으로서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남자분이 너 살 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내 상황에선 난 이렇게 느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빠가 지금 살을 빼라고 얘기를 했잖아. 오빠가 그런 걸 원해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나는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면 오빠가 내 외모가 싫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빠가 만약에 나를 상처를 주고 싶거나 너 별로야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제대로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오빠가 그런 뜻은 아닌 거 알지만 오빠한테 좀 잘 들어야 나도 오해를 안 하고 오빠랑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예상되는 반응이 하나 있긴 해요. 미안해. 끝.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해본 적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다. 약간 이 과정을 다 듣고 싶은데 딱 결론말 내가 잘못했네. 미안. 약간 이렇게 들으면 뭐지?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세범님이 속으로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걸 약간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남자분이 물론 외모를 지적을 한 거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세범님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상처를 덜 받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남자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특히 지금 이제 만나시고 있는 분이 회피형으로 보이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물론 세범님이 파악을 다 했겠지만 내 남자친구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머릿속에 이상형이 있고 이상형이랑 일치가 되지 않으면 조금씩 마음이 식으면서 떠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사랑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해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근데 만약에 네가 조금 더 내 이상형에 맞춰줄 수 있으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의미거든요. 네. 너 별로야 이런 뜻이 아니라 왜 세범님도 남자친구가 100% 마음에 들진 않으니까 지금 저랑 전화 통화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뭐 싫어, 너 미워, 너 그런 거 별로야가 아니라 그냥 너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세범님이 너가 말 좀 이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좀 약간 예쁘진 않은? 내가 들었을 때 좀 힘들 수 있는 방식으로도 말을 하는구나. 좀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면 얘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걸 아니까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고 뭐 내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라는 걸 알면 조금 서운한 감정이 좀 덜 들잖아요. 이제 왜 그랬다라는 걸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그냥 남자분이랑 대화를 잘 하는 쪽보다는 회피형 특성을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은 회피형 분들이 그 세범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나왔나라는 거에 대해서 세범님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남자분이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니? 라는 과정을 물어보면 남자분은 가 될 거예요. 그게 뭐지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있구나.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알파벳 A가 너무 좋아. 알파벳 A를 좋아하는 거 어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범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A 같은데 약간 덜 뾰족한 거예요. A는 뾰족한데. 그래서 세범아 너가 좀 더 뾰족해지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세범님이 너는 내가 뾰족하지 않아서 싫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그게 아닌데가 되는 거예요. A는 원래 뾰족한데 또 여기서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면 세범님이 질문한 내용 자체를 남자분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원하는 답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놀랍죠. 그동안 좀 잘못 시도를 하고 있었구나. 계속 어떤 사고방식으로 넌 그런 생각을 했어?를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다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쵸. 진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범님은 왜 나한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냥 그럴 수가 있나? 말하기 싫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죠. 분명히 뭔가 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없고 진짜 그냥인 거예요. 이걸 왜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평생 동안 그 왜라는 질문을 생각을 안 해본 거야. 되게 당연한 걸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잘 생각해봐. 네가 이유를 잘 생각해서 나한테 정리가 된 상태로 말을 해줘. 라고 말을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뒤에 가서 뭔가 합리적인 근거들을 대서 설명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이 사람의 사고 패턴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선 복잡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점을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건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근데 그런 이유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보다 이러고 그냥 얘기를 넘겼는데 별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 자체도 당황스럽고 난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젠가 한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별말 안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다른 사람들은 세범님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집요하게 캐물어서 자기가 골라냈거든. 생각해봐요.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을 내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왜 고맙지? 무슨 말이지?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 전에 연애에서는. 그렇구나. 네,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아마 어떤 방법을 들어서 뭘 하셨든지 간에 못 들었을 거예요. 지금 원하시는 답은. 그럴 수가 있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별 생각이 없네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석할 게 없는데 세범님이 혼자 되게 많은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분은 A는 B야 라고 말을 했고 이게 뭐 다른 아무 근거
군더더기가 없는 이야기인데 세범님은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인가, A와 B가 같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좀 단순하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그 정도로 단순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깊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 나한테 정말 그 뜻이구나. 담백하게 뭔가 감정이 있거나 나한테 뉘앙스를 비치려고 했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딱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서 그걸 그대로 필터링 없이 말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은 하고 멈추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하다. 대단하죠.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말하는 건 다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구라는 안 친다는 거잖아요. 구라를 칠 만큼 머리를 돌리지 않으세요, 이분은. 그러면 진짜 100% 믿으면 오히려 더 편하긴 하겠네요, 진짜로. 그쵸. 세범님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으면 세범아 살을 빼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난 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 그만하는 게 어때?가 나올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개선점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 되게 좋은데 조금만 더 고쳐주면 나 정말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진짜 살만 빼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 뭐 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빼달라는데 너 막 못생겼어 이런 뜻 아니에요. 안 설레 이런 뜻 전혀 아니고 그냥 딱 심플하게 이분이 얘기한 말 그대로의 의미로 그런 건 줄 알거든요. 막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돌려가기. 아니야. 이분 돌려서 말할 줄 몰라요. 다행이네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셨다고는 하는데 대충 알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 정도일 그 줄은 부분만 돌려서 몰랐죠. 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분이?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렇네요. 네. 할 줄 아시면 했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아무래도.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쵸. 그냥 믿으면 되겠네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러게요. 별거 아니었네. 네, 별거 아니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세범님이 여자분이시고 상대분이 남자분이시잖아요. 그 남자, 여자 똑같이 사람이고 그렇게 뭐 다르지 않다 심리가 뭐 연애라고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생각이 없는 게 맞아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라 마음이 편한데요. 그러면은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저 너무 만족스러워요. 네. 아이고, 오늘 좀 도움이 되셨어요? 우리 영상 보고 계신 연자님들도 세범님처럼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얻어가는 시간이셨기를 바라요. 세범님이 너무나 만족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뿌듯하네요. 오늘 구독자 연애풀이 영상 처음이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좋고요. 오늘 깨달으신 부분들 그리고 실천하기로 하신 부분들 댓글로도 한번 적어주시면 스스로 다짐도 되고 또 댓글 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들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도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해봐야겠다 앞으로 뭐 이런 내용도 좋고 생각해보면 나도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봐드릴게요. 영상 쭉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연애가 어려웠구나 이래서 내가 이별을 했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연애가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도 질문 되게 많이 주시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료는 여기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어요. 이쪽에다가 상황 적어주시면 천천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